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이 새로운 당직자를 임명하며 웃고 있을 때 민주당이 조이대를 공격한다며 총통이니 히틀러니 영구집권이니 독재니 헛소리를 할 때 김건희 특검은 세 번째로 국힘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권성동이 구속되기 직전 남긴 자신의 SNS 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신의 구속이 첫 번째 신호탄이며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구속과 함께 한 학자가 지발로 특검 조사를 받았고 이어 다음날 국힘당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니 국힘의 입장에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텐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힘은 자신들의 변호사가 오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1시간 넘게 버티는데 변호사가 도착하여 특검과 오가는 대화 중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이 안에 영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많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대표님까지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보면 후원금 받은 분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 특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 들통났다 이거지요. 그러니 통일교 자금과 통일교의 인력이 윤석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국힘은 즉각 모든 비용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즉 파산이다 이거지요. 한덕수 등과의 커넥션 의혹에 조이대가 내세운 해명의 꼼수가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조이대가 입장문을 내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에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는 한덕수를 만났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논의의 증거는 안 나올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국민주권을 박탈하려 한 행위의 원천적 불법성과 부도덕성이지 한덕수 등과 논의했음을 입증할 법률적 증거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건 상식에 기초해야 할 법이 거꾸로 상식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박선원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희대 선생, 당신에게 외부는 누구인가? 내부 누구와 협잡하셨나요? 일사천리 일필휘지로 휘두르셨으니 약간의 외부와 다수 내부 인사들과 짰겠지. 설마 법원 행정처장은 아니겠지요? 윤석열은 임명권자이자 79학번 법대 후배니까 내부로 분류하십니까? 라고 일갈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짧은 입장문에 교묘한 법기술이 보일 뿐이다. 외부와의 논의 또는 대화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의 재판도 해보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노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이 갑자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것과 이례적으로 기록도 보기 전에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독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로 사전에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 파기환송 후 고법이 기일 지정 송달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동일체의 원칙을 구축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조이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란범 재판에서 내란범이 석방되거나 내란범 엄호 재판으로 지지부진한 것이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도 아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남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을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남 여부와 별개로 그들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상명과 김충식은 전화나 만남을 수시로 가지는 사이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은 윤석열의 멘토로 결혼 주례를 서고 정상명 가족이 가로수길 예화랑을 불법 대선 캠프로 빌려줄 정도로 가깝다. 정상명이 경복고 직계 후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관계조차 부인하나 이미 그의 말은 신용을 잃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저항으로 막아내고 멈추어선 민주주의를 다시 재개시켰을 뿐이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 누구도 성역은 없다.
각자 사안을 가장 명확히 꿰뚫는 추미애 위원장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인회동이 아니라 유력한 차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합의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아 무죄를 유죄로 결정내 아예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위원 등으로 버티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이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송 판사는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조국 비대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습니까? 왜 이런 행위는 헌정 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급작스러운 전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